닫아. share screen, share.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5편. 네, 오늘 5장, 5편 할 차례인가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오케이.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우주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크고 위엄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히 완전한 영원의 거처로부터 개별 인간과 사귀려고 내려올 수 있는지 사람의 유한한 머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정신이 멀쩡하고 도덕 의식이 있는 모든 유란시아 필사자의 지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조각이 지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조각이 거한다는 참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유한한 지능은 신과 친교함을 확신해야 한다. 사람에게 깃드는 생각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 영원한 신의 일부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 영적 실체의 계심을 혼이 숙고하는 마음속의 체험보다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동급인 여섯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를 통해서 그의 영원한 성품의 무한성을 분배했으나 하나님은 선인격 분신의 기능을 통해서 창조의 어느 부분이나 단계나 종류와도 언제라도 직접 친히 연락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또한 온 우주의 신다운 창조자 및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성격을 수여하는 특권도 따로 남겨두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격 회로를 통해서 이 모든 성격 존재와 직접 부모로서 연락을 유지하는 특권을 남겨놓았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어디 코멘트 할 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하고도 직접 교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그 이게 저 성격 회로가 그게 생각 조절자를 통한다는 뜻인가요? 성격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격을 그거는 다른 거예요. 조절자를 주고 또한 어, 성격도 그 생명 있는 지적인 존재한테 성격도 주죠. 예,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요. 조절자 네. 퍼스널리티 그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그걸 성격이 하고 인간에게 있는 그거하고 뭔가 생각 조절자요? 성격도 하나님이 주고 음. 또 조절자도 따로 주죠. 성격은 날 때부터 주는 거고 질문 잘하셨어요.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성격은 날 때부터 주고 조절자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야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있겠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 뒤에야 생각 조절자가 그때 오죠. 그리고 그때 또한 혼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지막 센텐스가 그런 뜻이에요.
조절자를 준다. 조절자는 선인격 존재. 아직 이거를 미인격이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요? 미인격이라면 사람들이 인격이 되지 않은 거. 음, 이쁜 인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할까 봐. 예, 예, 선인격이라고 한 예. 거예요. 아직 미처 인격이 되지 않은 분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통할 수 있고 그러한 특권은 아버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영원한 아들하고 뭐 나눠 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예. 구분이 그 되는군요. 신들 영혼에 사는 삼위 사이에 신적인 존재들 사이에서는 그 중복이 없어요. 남아 돌아가서 뭐 따로 남겨놓고 그런 게 아주 없어요. 혼돈이 안 되겠네요. 아, 이거는 영원한 아들에서 온 거다. 예. 그래서 아버지부터 온 거다. 작업 분담 배분할 때 음, 세 분이 똑같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신이 가진 예, 기능을 예, 쪼개서 예, 나눠서 가져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조절자한테 직접 연락하는 권리를 남겨놓고 진화 세계에서 내려가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은 실제로 example을 보여주는 거. 예, 그게 수요 생활을 아들의 자손들이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미가엘들이 그걸 나눠가지고, 미가엘들은 전부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아들 사이에서 난 존재들이죠. 그렇게 가지고, 진화 세계에서 직접 활동하는 거는 아, 무한한 영한테, 음, 무한한 영의 자손들이 아. 가서 하도록 분담을 해놨어요. 어디 질문 또 있습니까? 영원한 아들, 영원이라는 건 시간하고 관계되는 말이죠. 시간, 아니요. 아니, 여,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원한,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다면, 예,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표현할 수 아, 있다면, 그 영혼하고, 그, 구체하고 살짝 닿는 시간, 시간을 디스크라고 보면 돼요. 디스크가 살짝 닿는 곳이 영혼하고 진화 세계를 대표하는 디스크가 원반이라고 그러죠. 예, 원반이 살짝 닿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공하고 축구공하고 디스크, 동그란 원반이 이걸 같이 합치려고 그러면은 합쳐지지가 않고 닿는 부분이 딱 한 점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정보죠. 둥그니까. 공하고 디스크를 이렇게 푸시하면은 딱 한 점만 닿아요. 어, 그게 현재예요. 현재 예. 시간이에요. 현재는 현재는 시간 시간인데 중에 그 부분, 닿는 부분. 딱 한 부분이죠. 음, 혼자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좀 어, 질문을. 여기 수학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예, 영혼하고 시간 세계하고 영원한 세계하고 닿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어요. 어, 예, 그래서 수학을 생각하면 어, 그 닿는 점에 기울기가 어, 기울기가 영어로는 슬로프라고 그러는데 그게 1대 1인지 뭐 이런 식으로 1대 3이든지 또는 3분의 1대 1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기울기를 아,
수학에서는 따지는데,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커브에 어, 공 같은 거 커브를 따진다 그러면 원반의 기울기 같은 걸 따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미분할 때 쓰죠. 음, 예, 다른 쪽으로 한 걸음 갈 때마다 높이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음, 높이가 커지면은 그거는 슬로프가 파지티브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슬로프가 네거티브 마이너스 슬로프로 계산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보통 미적분이고 그다음에 로켓 같은 걸 쏠 때는 로켓의 슬로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켓을 한 점으로 계산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느냐 그걸 할 때는 타임 드리버티브 써요. 그러니까 높이 높이의 변화를 어, 가로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갈 때 높이가 얼만큼 높아지는가 그거는 이제 에, 슬로프라고 미분할 때 쓰는 거고 음, 아, 다이내믹 할 경우에는 로켓을 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체가 로켓, 미사일 같은 게 어떤 방향으로 어, 움직이는가 그럴 때는 타임 드리버티브 써요. 그러니까 어, 세로 세로의 변화를 가로의 변화하고 나누는 게 슬로프인데 그 거리가 얼만큼 변하는가 divided by change in time 시간을 저기 분모에다가 놓으면은 그게 다이내믹한 모델을 갖다 설명할 때 그렇게 써요.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 로켓을 쏜다. 지금 한국에 옛날에는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칩 같은 게 잘 발달돼 가지고 어, 북한에서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탐지하는 어, 게 있겠죠. 예, 음, 탐지하는 그 칩을 많이 쓰는 그런 그런 장치. 장치를 마련해서 어디서 쐈다 하면 그거를 디텍트 하는데 그거를 탐지하는데 한 10초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중에 붕 뜬 거를 남한 쪽에서 그걸 맞춰야 돼요. 맞춰서 때려 부셔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 각도가 아니고 하여튼 정확하게 음,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아이런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처음에 아마 발명했겠지. 근데 음, 그게 맞힐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근데 한국 거는 요즘에 잘 발달돼 가지고 뭐 아마 거의 100% 맞힐 거라고. 아하, 그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걸 중국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해볼까 뭐 말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죠. 미사일을 저쪽에서 붕 띄우면은 10초 안에 여기서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아서 요걸 딱 맞히게 만나는 점, 그래서 딱 맞아야 공중에서 그냥 되잖아요. 뻥 터뜨리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북한이 침략한다 또는 중국에서 침략한다. 예, 그래도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쓸데없는 걱정이 됐어요. 예. 하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그, 효과가 있네요. 예, 아마 한국 게 미국 거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점점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저기 시간 아, 존재가 시간하고 영원, 시간은 일종의 원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간, 영혼은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시간, 시간을 모두 포함한 어, 공. 공, 예. 이 책에서는 미란시아서에서는 이거를 그건 뭐라 그러나 어? 어린애들 노는 거 있죠. 이렇게 용수철처럼 걔가 슬링키, 슬링키라고 그러나 예, 착착 떨어지는 계단에 계단에 놓으면, 놓으면 이렇게 용수철 빙빙 돌린 게 음, 내려가지고 제 발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장난감이 있죠. 내려가는 것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네. 슬링키 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탁 다음 단계 올라가고 또 그 반작용으로 또 올라가고 어, 얼마큼 하다 그만두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영혼을 그 무한히 반복되는 동그라미 슬링키가 이게 아이들 놀라고 이렇게 처음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이게 선이 하나인데 근데 이 선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슬링키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영혼까지 미칠 수가 있겠죠. 0에서부터 무한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납작하게 만들면은 직선으로, 어, 그게 어, 그게 뭐예요? 만나는 점, 그렇게 보면은 한 점, 시간을 볼 때 한 점에서 어떤 어떤 시간에서 이거를 수평에서 자르면은 동그라미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음, 이게 공이기 때문에 아니 무원이기 때문에, 아니 슬링키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라미밖에 안 보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게 혹시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영혼이라는 거는 어, 온 우주 일정한 시점에 온 우주를 다 포함한다. 근데 예, 영혼이라는 거는 그것을 어, 온 우주를 한 점으로 계산해 보세요. 한 점으로. 그리고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어, y-axis, y축에다가 표현하고 온 우주를 한 점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어, 세로면 그러니까 y축에 한 점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시간은 이 가로, x축에 표시하고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dx, dy dy, dx, dy 나누기 dx 이렇게 나눠서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우주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찾아낼 수 있는데
어, 우리는 상대 속도밖에 생각을 못해서 태양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태양이 마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응, 어, 계산하죠. 실제로는 태양 자체가 움직이는데 태양계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빙빙 도는데 태양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it's not a stationary object. 태양 자체가 어디 사지타리우스 이 우리가 속하는 밀키웨이 안에서 빙빙빙빙 큰 동그라미 궤도 안에서 이게 빙빙 돌고 있어요. 응, 그렇다 해도 우리가 쏘는 로켓은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양뿐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어, 로켓을 쏘고 로켓의 속도를 계산하고 응, 그거 더 필요하면 뭐 산소하고 연료 공급을 더 하고 뭐 이렇게 응,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마스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죠.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일론 마스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화성에 아, 보내려고 그러는 거. 뭐 좀 도움을 받겠지. 아, 그래요. 예. 일론 머스크가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인데 일론 머스크가 사람 우주선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런데 유라시아 측에서는 그거를 유란시아 책에선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그 two species, 네, two, two planet specie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진화적인 구체 음, 하나만 차지하는 걸 싱글 스피시 플래닛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언제 폭발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럴 경우에 근처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지금 갈 수 있는지 어쩔 수 있는지 거기가 살 수 있는지 사람을 보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거를 일론 테슬라 회장이 아, 테슬라 자동차 사장이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화성에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테라포밍 해가지고 이렇게 이 동그랗게 반, 공을 반으로 자른 정도 이런 모양으로 햇빛을 받고 그 안에서 식물을 일로 먹고, 길러 먹고 뭐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보내는 어, 우주선의 그 애스트로낫이라고 그러죠. 음, 이 그걸 뭐라고 번역하나? 우주인, 우주인이라고 그러나? 네, 그 말이 뜻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애스트로낫을 어, 여러 명 뽑아가지고 뭐 한 10명 뭐 기껏해야 20명까지 안 갈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음, 사람이. 어,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화성에 이주시켜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걸 테, 테스트하려고 하면 여러 번 보내야 될 거예요. 어, 제일 문제는 산소도 아니고 수소 공급도 아니고 연료 공급도 아니고 사람이 싸우는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아, 거기 남자 10명에다 여자 2명을 보낸다 그러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싸움이 생겨요. 그럼 서로 죽이고 옛날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을 한 100여 명, 내 남녀 숫자가 맞질 않았어요.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남자는 뭐 60명에다 여자 20명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아메리카에 배 타고 예, 보내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없다고. 원인이 서로 싸우느라 그렇게 아마 돼서 싸워서 그랬을 거라고. 남녀 비율이 맞지 맞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비율이 맞아도 싸움이 생길 판에 음, 비율이 맞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보내니까 서로 여자를 차지하려고, 그 지상에서 통용되는 도덕률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을 몇 명 놓고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싸움이 생긴다고 서로 음, 결국 다 나중에, 죽어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싸움이 생겨 서로 죽이고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일론 머스크가 마스에 사람을 보낸다 그러면은 음, 이 섹스할 나이가 지난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예, 그리고 그것도 60 넘은 사람들을 보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거기에 뭐가 저기 너트가 볼트가 루스하니까 볼트가 느슨하니까 거기서 바깥에 나가서 조이고 오셔 그러면 그 할방구가 거기 나가서 그거 할 힘이 없다고 젊은 사람이 힘센 예, 사람이 손이 나가서 빠르고, 일해야 손이 되는데 빠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싸우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 one planet species밖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여기 유리안시아서에서 얘기하는 하늘 존재들은 니들은 한 행성에서만 살아라 하고 어, 어, 아마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내 짐작에는. 왜냐면 그런 그거는 생명 운반자들이 다 조정을 해 놨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짐작이에요. 책에는 그렇게 이거 없어요. 기록이 된 건 하나도 음, 없어요. 근데 전후 좌우 이런 문맥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한 플래닛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음, 다른 데 더 어드밴스드 플래닛에서 음, 와서 진화에 간섭을 한다 음, 그러면은 음, 여기 진화 과정이 다 틀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를 다스리려고 하는 원칙도 필요하고 천사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 예. 예. 그래서 아니 한 플래닛에서 다른 플래닛으로 가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하여튼 그거는 추측이고 그게 꼭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을 확률이 좀 음. 높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지 내가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우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 힘들 것 같아. 예. 아, 오케이. 좀 밖으로만 태어나갔어. 교수님, 근데 동성끼리 보내도 싸우나요? 젊은 남자들만 보내도 안 되나요? 싸우겠죠. 우주선에. 어, 젊은 남자들만 보내도 싸우겠죠? 지적인 싸우기 분, 좋아하는 성들이
어디 가겠어요? 직장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직장에 나가서 네. 여자들은 안 뽑는다. 음, 여자들 없이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스몰 비즈니스. 그럼 그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항상 어, 갈등 있지. 그 헤지머니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주도권을 누가 음, 잡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싸움이 항상 있겠죠. 평화롭게 지내는 조직은 절대적인 왕권 뭐 이런 것만 가능하지. 하늘 존재들이야 가능하지. 예. 남자들이 그래도 싸울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있어도 싸울 거예요. 음,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싸움질을 계속하는 싸우는 거. 성향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얼룩한 거를 전부 뗏물을 벗으라고 일곱 저택세기가 있는 거라고. 아, 그거를, 어, 1급에 올라가면 그런 싸움은 안 해요. 1급에 올라가면. 그런 싸움을 안 예, 하고. 상급까지만 해도 그런 싸우는 싸움. 성향이 남아 있을 거예요. 상급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상급만 돼도 괜찮은 존재이지만 싸움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 싸우고요. 넘어가. 교수님, 저 한 예,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예, 이게 말씀하세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아서 이제 질문하기도 민망한데요. 네, 괜찮아요. 그, 여기 성격 얘기 나오잖아요. 예, 네. 이 성격은 인간에게만 수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에게도 수여가 되나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 대답하려면 이 토탈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TAUTOL 토털 할 때, 아, 토탈러지 TOTA 토털, AL, TOLOGY TAUTOLOGY예요. 토털. 예. 이거는 중복된다는 개념이에요.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아, 같은 소리, 어, 인간적인 수준에 도달한 지능을 가진 존재에게만 성격을 보내는 거예요. 아하, 설명이 되네. 그게 그 소리, 그게, 그게 지, 중복되는 개념인데, 지적인 존재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예, 지적인 지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나님이 성격을 보내요. 네. 이, 하나님이 인격을 보낸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 어느 정도 사람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성격을, 어, 그, 사람을 담는 인격 수준에 도달하는 성격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 강아지는 성격이 있네, 성격이 못됐네, 뭐 이렇게 아니요. 얘기할 수도 있거든. 성질이, 성질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네. 그러나 사람 수준이 아니고 강아지 수준이라서 아무리 일생 동안 강아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가르치려고 그래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고 그냥 머리에 담는 개념이 원숭이 침판지를 누가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단어를 최대한 100개까지 가르쳤다고 그래요. 단어를 먹는 거, 먹는다.
eat 그 개념 하나, 아니다 뭐 그 개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을 다 해봐도 개념이 100개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동물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개념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음, 원시인만 해도 그런 개념이 언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어, 언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는,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냐? 이거 원숭이한테 행복하냐?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좀, 어, 음, 그래서 사람 수준의 그러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된 수준이라야 거기에 맞는 사람 수준의 인격, 사람 수준의 성격, 그러니까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을 보내주는 거예요. 유라시아에서 최초의 성격자는 안동과 폰타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를 갖고 있어야 사람이 말을 알고 너 잘못했지, 미안하지, 죄를 저질렀으니까 아, 이건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음. 회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지능이 높은 아, 존재예요. 예배를 했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예배 여행 있었어. 지혜용까지는 예, 안 되는데 이 처음 5개 예. 그걸 뭐라 그러지? 상해지, 직이용지, 상해지 예, 7개 지성령이 있죠. 첫 5개가 있어야 예. 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예,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 정도 수준에 예, 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럼 교수님, 그 성격이 인격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래요. 우리말에는 영어의 personality라는 단어하고 딱 맞는 1대1로 맞는 일치되는 개념이 없고 이게 번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명사, 구체적인 명사 예를 들어서 책상 그러면은 데스크, DESK 이거 하면 100%딱 들어맞아요. 음, 근데 영어에서 happiness 음. 하고 중국말 또는 한국말의 행복. 행복 그게 꼭 맞지는 않아요. 뭐 비슷하게 추상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어, 그게 90%는 맞는다 그러고 어떤 어, 추상 명사의 경우는 동양 사람,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의 피니시가 달라요. 개념이 다르다고. 중국 사람은 어, 배가 배부르게 밥을 먹어서 배를 탁탁 치우고 그거를 해피하다라는 개념을 만들 수도 있고 서양 사람은 그게 아니고 섹스를 뭐 해서 해피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개념이 이게 100%가 일치가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치? 사람마다 다른 데다가 각 민족마다 다르고 그래서 추상명사는 어, 외치를 예, 내는 게 힘들단 예, 말이죠. 추상명사는 좀 더 힘들고 구체적인 명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질적인 거. 눈으로 물질적일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매치하기가 쉬운데 형용사나 동사의 경우에는 영어에는 동사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형용사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사뿐사뿐 온다. 그러면 사뿐사뿐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이 안 돼요.
을씨년스럽다. 그거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신경스럽다가 무슨 뜻이죠? 어, 그건 말하기 힘들지. 날씨가 아주 되게 기분 나쁘고 우울하게 생겼다. 네. 그거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매치가 안 되고, 그건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는 서양 사람인데 을씨년스럽다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게 번역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말에는 그림씨, 형용사가 아, 영어보다 몇 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예,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 충분합니까? 좀 더 설명을. 이미주 씨는 어디 잠깐 네. 나가셨네. 질문 더 있습니까? 설명하기 아, 힘드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아니, 뺏는 것 안 해요, 안 같긴 해요. 한데요. 이거 빨리 나가는 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 짚고 넘어가고, 이 성격이요. 예, 성격, 어떤 유전자 그런 형태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태어날 때 또 다른 형태로 어떤 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주어지는 걸까요? 그거 힘드네요. 새로 주어지긴 하는데, 그 부모 존재의 성격 또는 각 종족마다 내려오는 습성,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 자식은 부모 또는 그 선조의 성격이 여러 종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누구를 많이 부모 담고. 존재를 아, 담는 성향이 있죠. 그 성격은 각자마다 독특하지만 음, 비슷- 부모의 성격을 좀 닮는 경향이 있지만 예, 그 베리에이션을 줘야 되기 음, 때문에 진화라는 거는 어, 진화라는 거는 그 존재에 부모의 유전인자 48개 한 여덟 또 개. 어머니 아버지 48개 어머니 46개인가 뭐 합쳐가지고 다시 리컴바인 다시 조합을 해서 자식의 정자 난자 어, 유전인자를 섞었다가 어,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자식이 한결같이 똑같은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예, 변종이 생긴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음, 사람다운 사람다운 성격 또는 음, 인격이 음.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큰아들 보면 성질이 좀 느려요. 엄마를 어,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 몽둥이 가서 때린다. 그러면 큰아들은 도망을 가는. 그대로 맞아요. 맞고 있는데 우리 둘째는 몽둥이를 때린다 그러면 도망가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빨리 피하고 빨리 피하고 피하고. 어디 도망가서 조금 음, 있으면 이제 화가 풀어지면 그냥 그만두고 그러는데 음, 빨리 도망다녀서 음. 막내는 어디 싸우자.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아 맞으면 아프겠구나 그러고 미리 방비해서 도망다녀서 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런 것처럼 부모의 성격을 담긴 담는데 좀 비슷한 것이 100%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성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격을 낳지만 100%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당신은 그 아이들 근데 몽둥이라도. 그렇게 보면 거의 상당수가 DNA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DNA도 영향을 받겠죠. DNA는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성격을 담는 그릇.
그 속에 음. 그게 물질적인 몸을 구성하니까 그 물 성격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평평하지가 않고 그 팽이처럼 생겼다든가 뭐 그러면 거기에 담기는 것도 팽이처럼 어, 생겨나는 거. 성격이 어떤 부분에서는 좁고 과격하고 이럴 수도 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잘 테이크케어업 해서 기르라고. 이제 부모의 성격을나 생긴 모습이 닮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서, 아, 저 내 아이가 맞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하고 좀 예, 비슷해. 비슷하니까 자기 닮아가지고 나오니까, 예, 아, 더 잘 열심히 아이를 기른다고. 전혀 다른 인간인데, 예, 실은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존재인데, 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 생명 운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신 차려서 돌보게 하는 게 급선무예요. 음, 예, 그래서 일복적이에요. 첫째로 자식들이 부모하고 좀 닮게 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유전인자를 음, 짬뽕을 해가지고 다시 리컴바인 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었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이 원시인들이 이게 자식을 낳으면은 뭐 이놈이 내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현대인 아주 유식하고 교육을 음. 대학 교육까지 잘 받은 이러한 유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시는 멍텅구리예요. 좀, 자식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자기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시인이? 원시는 강아지도 그런 걸 갖고 남자하고 있는데, 여자하고 섹스를 해서 그게 자식을 낳는데 필요 조건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좀 덜하겠죠. 없지는 아니, 않아요. 아니 옛날의 원신 초기 원시인. 초기 원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여자가 뭐 이뻐 그러면 음. 따먹고 뭐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이게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전혀 개념이 없어요. 있어요. 여자는 그 모성애라는 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거는 모성애지 이게 자식이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 그래서 자기 자식을 돌보, 돌보게 만드는 부모가 돌보게 만드는 것은 만들려고.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음. 어, 자기하고 좀 비슷하네 요 놈이 딴 놈보다 그러면 거기에 더 정이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분명히 돌보게 하려면 자식이 못생겼다든가 뭐 결함이 있으면 발이 한쪽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버려요. 세상에서 그거 돌보고 먹여 살리고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버려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동물들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귀엽게 보게 만들려면은 머리통이 몸에 비해서 커야 돼요. 그러면 귀여워져요. 그놈이. 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기들은 참 귀여워요, 보니까. 아기들은 귀여운 게 왜 귀여운 거니? 어른하고 자식하고 머리통하고 몸하고 그 비율을 보면은 머리통이 커요. 그러면 이놈이 귀엽구나. 음, 뭐 자기를 닮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귀엽구나
잘 돌보게 돼 있다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이제 약한 사람을 보면 응. 그게 돌봐줘야 되겠다는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동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돌봄을 받게 돌보도록 되는 그렇게 생명 운반자들이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 이미주 선생님이 뭐 DNA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성격은 하느님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지금 아까 이미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좀 캐릭터 쪽에 가깝지 않나, 기질이나 성향. 근데 여기에 그 성격은 선 성격의 예를 든다면 선 인격, 선 성격. 우리 내부에 있는 생각조절자는 선 성격이잖아요. 예, 그 프리 퍼스널리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의사결정이나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고 우리가 안 한다면은 어떤 느낌을 주지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 어떤 느낌을 줘도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 그만이고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어떤 이 조금 이 퍼스널리티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나 지적인 존재가 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고 저는 이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창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하지 않나 생각이 예. 들어서요. 그 자유의지를 갖게 돼. 그 퍼스널리티하고 캐릭터하고는 유전이나 이런 걸로 받을 때는 그 어떤 성질이나 기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준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퍼스널리티는 상당히 조금 더 상회 개념이 아닌가. 예전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본 것 어, 같은데요. 만약에 어, 배가 있다. 그러면 배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배가 마음이라면은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거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아니, 이 생각조절자는 어떤 조타수 같은 역할을 한다면 방향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다면 선장이 성격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그럴 때 그런 걸로 본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조금 뭐 기질이나 성질 물론 고유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그래서 에,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캐릭터는 인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캐릭터가 그 사람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캐릭터, 사람의 특성에다가 자유의지하는 자유의지하는 선택하는 어, 권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권한을 합치면 그게 인격이 아닌가. 예,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야 자아가 생겨서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지만 지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주위 환경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캐릭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캐릭터만 가지고 자유지대로 뭘 정한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캐릭터에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주체, 그게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음, 지난번에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인격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혜까지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기 경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런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만 인격은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인격은 그렇죠.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 변변치는 않은데 지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주의 행동 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도 아주 높은 지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IQ를 그러면은 따져서 한 100 정도 보통 사람한테 주고 똑똑한 놈한 경우에는 뭐 120, 뭐 드물게는 150, 뭐 200개 200까지 올라간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계산하는 수치고 하여튼 성격,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는 요 행동 방향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인격은 아버지께서 온다고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그렇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 없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인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원숭이는 인격이 없죠. 사람을 사람, 얘기하는 거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가 사람이냐 그러면 인격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인격이 있다, 인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쁜 인격이 없다. 그거는 표현의 차이고 사람인 이상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뭐 전쟁하지도 않는데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여러 명을 죽였다 그러면 사람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죠. 뭐가 나사가 빠진 거예요. 살인마죠, 살인마. 할마. 예, 예. 이참 우리가 말을 잘못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교수님, 예, 자식들이요, 어? 예. 자식들도 사실은 우리랑 그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1대1이죠? 누구하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부모 자식이라도, 예? 예. 육적인 세계에서나 내 몸을 통해서 나오고 뭐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그 그거는 영하고 개별이죠, 예? 개별. 개별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예. 응. 이 책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속죄론, 기독교의 중심 원칙이 뭐냐 물어보면 중심 이론. 사도 바울의 대속 이론이에요. 아담을 보내는데 아담이 실수했다. 개판을 만들어 놔서 예수님이 와서 너희 죄를 응. 아, 계속해. 아담이 잘못해서 죄를 졌으니까 너는 태어나서 잘못한 건 없더라도 원죄가 있다. 예. 왜냐? 아담이 잘못했다. 아담이 태어나서 일을 그르쳤다.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그래서 된다 그거예요. 너는 원죄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너 대신에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 너를 용서를. 너를 살려준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게 기독교.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에요. 예. 저는 그걸 대단하게 근데 생각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응. 각 사람마다 죄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각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남이 지은 아담이 죄를 지었든지 뭐를 지었든 누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지었던 뭐 지었든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든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네가 벌을 받는다면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벌도 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면 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니,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될 수 있다가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다고
네 아들 자격에 흠이 생겼느냐? 절대 그런 거 없다. 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다. 어, 그러겠죠. 그것도 완전 엉터리네요. 그죠? 엉터리죠? 예, 엉터리 잘못된 복음. 거죠. 엉터리 복음이야.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더 있습니까? 뭐 우리 서둘러서 어디 가야 되는 거 이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애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선 특히 신교에서는 앞으로 혼란이 생길 거예요. 네, 빨리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만간에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을 몇 달 전에 1년이 넘었죠. 그걸 어,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어, 온 우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느냐, 빅뱅 이론이 맞느냐, 뭐 이런 거를 어, 판단하는 이런 거를 자료를 통해서 관측된 자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주위에 사람이 사는 행성이 있는지 생명이 우주에. 다른 데서도 생겨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4광년도 안 되는 또는 1광년도 안 되는데 지적인 존재가 사는 행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가. 예. 거기는 아담이 없는데 원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할 일이 거기에는 없구나.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니네들 없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대속하느라고 예수님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무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뭐 1광년 안에 거리에서 그러한 행성이 발견된다 그러면 아마 온 우주에는 그런 행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다. 그 근데 사람들하고 다-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원죄설이 제일 문제네요. 예. 기독교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기독교에서. 가톨릭이든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칠걸요. 가톨릭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계속 돈을 가톨릭 교세를 확장하고 이런 데 관심 있지. 뭐 여러분이 뭐 영생을 받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가톨릭은 자기 교세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정말이에요. 일차적으로 선생님. 잘못 아는 거 아니에요? 지 교수님이. 그래서 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미 어 방패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 다른 행성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 그러니까 온 우주의 다른 데서 어떻게 생긴 사람 사진을 찍어 왔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신교는 난장판이 되지만 카톨릭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미리. 미리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교수님, 네.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그거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합리화시켜요. 그럴지 그 모르겠어요. 종교의 예.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아, 사람들이 그거를 깨트리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그래요. 시간이 네. 걸리겠죠. 진짜 하여튼 앞으로 다른 행성에 지능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는 증명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금세기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교가 이제 문제가 신교가 생기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근데 그 교회가요, 그냥
자기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노예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그 하나님의 영역을, 그거를 자기네들이 깨치고 이렇게 뛰쳐나갈 힘이 없어요. 힘을 안 길렀어. 그냥 띄워주는 거, 먹여주는 거, 그냥 가서 그거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종교가 돼버려갖고, 예, 그거를 깨우치기가 아마 이제 뭐 몇몇 뭐 선각자들만 나오겠죠. 아, 좀 신학, 깨닫고 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만. 예. 그래서 응.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 앞으로 10년 안에는 생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신학 이론도 많이 바꿔야 예. 되겠지. 아무튼 갑시다. 발전이 제일 늦은 거, 그러니까 물리학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저기 유란시아가 자꾸 확정이 돼야지 방법. 유란시아 사람들이 유라시아서를 더 많이 읽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막 많이 읽고 이렇게 좀 이게 점점 굳어져야 진짜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기 유라시아에서 얘기하는 게 딴 거는 그렇죠. 몰라도 이 부분은 유라시아에서 얘기하는 맞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일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된다. 뭐 응.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야 살아남겠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케이. 저기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예, 어쨌든 또 유란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 놓으셨으니까 이제 예. 앞으로도 그런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진리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죠. 그죠? 예.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음. 시간적으로 큰 지표를 따지면 50만 년 전에 행성 영주를 보냈죠. 그게 제1계시고, 음. 음. 그다음에 3만 7천 년 전에 아담과 이브를 보냈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유란시아 책에 멜기세덱이, 아니 예수님. 읽었어. 그다음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은 기원전 1900년경 예. 가량 돼요. 그다음에 음. 예수님 오신 게 2000년 전에 오셨고, 음. 그다음에 1900년이 지나서 거의 유란시아. 2000년이 돼가지고 유란시아서가 왔죠. 그러니까 예. 다음 계시는 이거는 증명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는 얘기지. 다음 계시는 음. 최소한도 100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1000년이나 2000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교수님, 그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이런 때는 어떤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60년대에는 사실은 저희가 120가구인데 동네에 라디오 한 대 있었거든요. 내셔널 라디오. 예.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매체가 없지만 지금은 뭐 순식간에 전 세계가 예, 예. 그 한테 전달이 되는 유튜브, 요즘에 틱톡이 한 30억 명 이상이 아이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말로서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예. 툭툭툭 그냥 60초 이내에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영상에 마음에 들면 바로 초이스를 클릭하고. 해서 갈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른데, 예, 앞으로 1000년이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예, 그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경제적인 그 변화가 크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만약에 나무를 뚝딱뚝딱 해서 걸상을 만든다, 책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전혀 다른 에너지라든지 이 전자라든지 이런 뭐 심지어는 블록체인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빠른 속도에 예, AI나 이런 게 변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은 일부 예, 듭니다. 저도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1000년이 아니고, 예.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포럼을 할 때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그, 제가 지금 교수님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10권을 전번에, 예전에 샀던 게 다 떨어져서 한 10권을 추가로 더 산다고, 그, 김진욱 씨인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음, 그러면서 그 쿠팡이라는 서점에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 서점에 어느 들어갔더니 약 서점에 10만 쿠팡, 쿠팡, 아마존 같은 거야. 예. 예,
예, 이커머스 예. 그런데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보니까 약 10만 명이 일단은 책을 구경하러 왔더라고요. 무슨 책을 음. 구경하러? 유란샷 유란샤, 네. 유란샤서요. 영어로요? 아, 한국판이요? 한글 거,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거를 한국판을 몇 명이 10만 명이 10만 명. 10만 명. 그거 10만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건 엄청 놀랐어요. 비슷한 통계인가요? 거기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아, 아, 예, 기록이 돼 있고 요번에 한 130명 정도 왔는데 그게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또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대부분 SNS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 그냥 무작위로 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어느 책을 보고 어, 서명길 선생님 책 맞는지 우리 책 일단은 거기에 유란샤를 접속한 그렇게 거기까지 확인을 못한 저는 이제 우리 책을 봤거든요. 우리 책을 예, 봤는데 일단 들락날락을 많이 했어요. 이 아, 책을 보려고 제가 아, 지금 오늘 수업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못 들어왔는데 전번에 한번 김무성치라고 그 사람하고 젊은이들 몇 명 만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유란샤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든. 그래요? 예, 예, 자기도 책을 산 지가 지금 1년이 넘는데 이게 지금 잘 접근성이 좀 어렵잖아요. 유란샤서가. 음, 근성이 예, 접근성이 저도 지금 책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이제 그 어떤 앞으로 1000년이나 2000년 단위로 새로운 메시지 어떤 계시가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오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우주의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나요? 저년 저희들 안 더 걸릴까? 이상 뭐 계시가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생명의 시대가 도래가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한번 등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아니, 전달하는 이 속도가 음,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뭐 2000년 단위라든지 이런 1000년 단위가 아니고 조금 한 앞으로 50년, 100년만 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제가 현대 물리학이라는 책을 좀 읽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회학자들이 쓴 피터 드러크라든지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고 약 500명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쓴 실제 계약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뇌에다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우리 휴대폰을 그 몸에다 전사를 시켜서 여기에서 다 감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휴대폰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계산을 해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그 각도를 손으로 움직이듯이 이 몸에 들어있는 그런 휴대폰도 거기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전송을 시킨다든지 뭐 아무튼 그리고 그 한 앞으로 40년 내지 50년 정도 있으면 그 사람 그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 얘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300살이 됐는데 20살로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그 산삼 먹고 130년 살면서 벽에 똥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과학과 종교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과학 이런 의학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더라고요.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700페이지. 어마어마한 시대가 들었더라고요. 음.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에 조금 진보된 유튜브죠 말하자면 네. 유튜브 형태로 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우리 유란시아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챗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느 부분 이해력 있게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유시민 작가가 만약에 그 거꾸로 읽는 그 세계사인가 뭔가 그 책을 한번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만약에 챗GPT에서 딱 해서 나 시간이 없는데 요거 한 시간이 없어서 그렇거든, 이걸 한 10페이지로 줄여줄래? A4 영상을 딱 줄여줘요. 아, 이것도 너무 많아, 한 5페이지로 줄여줘. 바로바로 줄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아까 이재현 선생님께서 교수님한테 질문한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디스커션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버튼만 누르면 음성이나 그림이나, 지금 그림 그려달라면 다 그림 그려주거든요, 챗GPT가. 네. 얘가 지금 석사 과정을 갖고 있는데, 얘가 뭐 논문 같은 것도 도서관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 들으면 챗GPT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요. 어디서 어떤 논문 발췌해서 요약하고 추려서들은 추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서 이 유란시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변형되고 이해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일부 듭니다. 굉장히 가속, 공부이네요. 네. 가속될 것 같은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 저,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거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아니,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어? 그림 같은 그런 거 쇼츠 영상으로 뭐 이렇게 막 많이 하면은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거 누구 그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그림이 시각적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런 게 음, 참 좋을 것 같아. 쇼트 그러면, 그 교수님 그런 요약한 그림이 작게 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런 게, 이제 요즘 그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전철을 좀 타고 다니는데,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도움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야, 이거를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림 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우리 지금 우리 사이트에 안마리아 님인가가 만드는 그 사이트에 다 그게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몇백 개는 좋게 되겠던데요, 네? 교수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여 개 돼요. 예, 이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찍은 그래서 사진도 있고, 그린 것도 있고, 예, 요약집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그 책도 좀 깊이 있게 보고 그걸 보는데, 저는 그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챗GPT가 얘네들을, 브란샤도 충분히 지금 입력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챗GPT에 채티피티가 브란샤서 정도 뭐예요? 되면은, 채티피티. 예, 그게 인공지능인데, 어, 그 데이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어. 분석하고 질문하는 거 있으면은 질문에 대해서 채티피티? 챗, 챗, 어, 챗. 챗GPT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PT, 챗GPT나 챗봇을 유란시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보면은 딱 치면은 거기에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근데 정말 그걸 지금 현재 한 1억 명 정도가 챗GPT를 쓴다고 하거든요. 몇 이것을 명이요? 6명 정도. 요새 1억 명 정도가, 그러니까 2억명.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좀 돈을 내고 조금 고급 정보들을 추스려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비서라든지 이 직원들이 굉장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예. 돌아가될 것 같아요. 예. 잡이 한 10년 안에 한 반 정도로 준다고 네, 그래요.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에 저도 이제 몇 가지 구상을 좀 예전에 섣부르게 먼저 이 얘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뭐 게임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런 뭐 기획 같은 걸 좀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한번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김우성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좀 쏙 빠져서 굉장히 열심히 저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6년 동안 그 독서 클럽을 한 2, 30명을 해서 그 리더예요. 거기 수행인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보고서 얘는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책을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을 많이 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얘기를 해보고. 근데 이 우리 책을 보고서 어떠냐면은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잘 역사, 깨달았네. 천문학, 과학, 예. 뭐 종교, 이 모든 게 다 나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깊이 빠져서 밤 10시 반에 좀 우리 수업할 수 없냐고 ቁጭ하니까 해주는데 아침 9시에 나와달라 밤 뭐 12시에 나와달라 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일 있어 못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이 유라시아 같은 책은 이 지구상에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을 봤어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강요도 없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정말 평이하게 각자가 생각해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는 이치에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까 뭐 저 천년 단위로 앞으로 계시가 나온다는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말드렸습니다. 네, 아니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최소한도 100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게 1000년 단위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1000년 또는 2000년을 기다린 다음에 새 시대가 시작되고 이랬는데, 어, 지능하고 데이터를 위주로 한 계시라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수준이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고, 많이 또 있죠. 앞으로 그만큼 차이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100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굉장히 모든 그 지식이나 지적인 부분이 높아지지만 또 물질적인, 물질 만능적인, 현실적인 이런 땅의 세상이 더 또 펼쳐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조금 더딜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영적 발전이 지적 발전보다 속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해서 지적 발전, 지적 성장 divided by 영적 성장 네. 이거 해서 그럼 두 개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 분모. 분모가 빨리 성장하고 분자가 천천히 성장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 성장이 더디면서 지능 또는 물질적 성장이 빨라지면은 이제 과분수가 돼가지고 이게 자빠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물질적인 면만 본다면 50년, 100년 안에 뭐가 생길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계시는 영적인 성장이 바탕이 돼 줘야 되니까 예, 앞으로 50년이 아니라 최소한도 100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 예, 생각에 예. 그렇게 더 생각해요. 빨리 되면 더 좋고 돈이 많으냐 어쩌냐 그런 거. 물질적인 성장이 빨라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아마 주파수가 100 메가바이트 예.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정도 주파수일 거예요. 근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66년에서부터 69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널리 쓰이지 않았을 뿐이지 군대에서는 쓰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 주파수가 100 메가바이트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송전소를 높은 산 꼭대기마다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송신문을 주고받으려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 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편리하지는 않죠. 그런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무선전화. 무선전화가 60년대에 있었어요. 군대에서만 사용하고 뜸뜸이 그 송전소, 수신소 이런 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놔야 됐고 나도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통신들이 다 산꼭대기에 있죠, 네, 통신권자가. 통신병이 산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왜냐하면 송전소를 이게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이 거리가 어디서 송신을 하면 그 거리가 닿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송전소를 옛날에는 뜸뜸이 한두 개씩 산꼭대기에 세우는데 요즘에는 동네마다 그냥 송전소를 전부 설치해 놔가지고 어, 요즘에 위성에서 해버립니다, 교수님. 몸에 위성, 해롭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위성에서 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 4만 5천 개 정도 위성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 자동차가 0.03초 이내에 사실은 송수신이 돼야 도로를 달리는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약 4만 5천 개인가 위성을 띄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산꼭대기에다 송신탑을 지금 위성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러다가 저 위성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위성들 전번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왜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높잖아요. 네, 공간이 그러니까 우주의 성운과 성운이 지나가도 거의 부딪힐 가능성이 없다고 부딪힐 교수님께서 가능성이 말씀하셨죠. 없어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부딪히는 충돌, 내가 얘기하는 네. 충돌 가능성은 없지만 지나가는 놈을 좀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태양계 또는 자기 행성계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외래종이니까 네. 한 태양에서 생겨난 구체들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도는 평면이 각도가 다 똑같아요. 근데 외 외래 외래종은 진입하는 방향이 이거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라누스 같은 게 그런 거죠. 이 태양계하고 그 회전 방향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돼 있다고 우라누스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외래종이라는 걸 가리켜요. 그 지구 안에도 그런 외래종이 최소한도 하나는 있죠. 우라누스. 우라누스는 이 태양계에 이게 원반이 있으면 이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거의 직각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궤도가. 네. 영향을 끼칩니까? 지구에? 지구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행성에는 그 주위에 큰 행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진격해 오는 그걸 뭐라고 하나, 에스테로이드가
부딪혀가지고 생명 있는 존재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아, 그 주위에서 다 흡수해주는 아주 큰 행성들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구일 경우에는 토성하고 목성이 있어서 이 근처에 지구를 향해서 지구 근처에 이렇게 올라오려는 아스테로이드가 있으면 다 그쪽으로 빼돌린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 정리해 주는 거네. 네, 주위에 음, 위협이 될 만한 아스테로이드를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음. 질문 더 있습니까? 아,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네, 송 선생님께서 그 챗 GPT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기능이 어마어마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이용하면 이 유라 마음만 먹으면 요즘 애들은 정말 이 챗 GPT 안 쓰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유라시아 공부도 정말 자기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저도 했었고요. 네, 그 챗 GPT는 아니지만 이 리딩 해주는 똑같은 AI를 이용한 건데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책을 리딩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잘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달 전까지 이 유라시아를 읽어서 유튜브에 올렸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예전에는 왜 약간 기계음 같기, 하여튼 조금 부자연스러웠잖아요. 이 네, 유라시아를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책을 읽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짜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예를 좀 똑같이, 시켜봐야 되겠다 그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네. 우리 똑같이 잘 읽으니까 바디 더블이라고 그러나, 바디답을 어,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책을 읽으니까, 네, 어, 그 가르치는 데만 좀, 지- 시간이 들고, 네, 그, 실제로 파일을 만드는데, 음, 보이스 파일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100분의 1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네, 아무튼 참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너무, 네. 예. 그렇게 그리고, 젊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부해야 되는데 이부. 사람이 끝까지 읽으려면 그게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00페이지가 넘는데. 처음 읽을 때 목소리는 젊은 여인의 목소리인데 4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또는 10년이 내 지나면 목소리 이제 그 사람 목소리가 달라요. 근데 동양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 그래.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차이가 생겨요. 아, 빨리 아, 노쇠하는 것 같아. 노쇠한 목소리가 들려서 막, 듣기가 싫고, 아,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은 몸이 아픈데도 와서 강의를 하는데 목소리가 막 달라요. 아, 거칠하고, 그래서, 예, 목소리가 거칠어지면은 서양 사람들이 그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 아, 늙어가는 속도가 어, 전체적으로. 몸이 늙어가는 건 그냥 봐주겠는데 목소리가 거칠거칠해지고 알아듣기가 아주 불편해요. 아, 예, 듣기가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요. 예, 목소리가. 빨리 그만둬야 되겠네요. 학교를. 그치? 오케이. 그리고, 아, 시간이 막 가버리네. 아, 재밌는 얘기 하다가 보니까. 아, 그 질문이 없으면 여기, 다음 섹션을 읽어 주세요. 1.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초연함이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들의 유한성과 물질적 한계의 선천적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성격자와 하등 집단에 창조된 지능들의 큰 영적 차이는 상상할 수 없다. 바로 아버지가 계신 앞으로 하등의 지적 존재들을 한순간에 데려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지금 있는 곳과 똑같이 우주의 아버지가 자리에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의 아버지 앞으로 완전히 안내받기를 변함없이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요구할 수 있기 전에 필사자의 앞에는 머나먼 길이 놓여 있다.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보게 하는 영적 시력을 주는 한 분이라도 보게 하는 영적 시력을 주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기 전에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 번 변신을 겪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숨어 있지 않으며 멋대로 은둔하지 않는다. 그의 우주 영토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결코 그치지 않는 노력으로 그는 신의 지혜 자원을 동원했다. 무한한 위대함과 말할 수 없는 관용이 그의 장엄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사랑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모든 창조된 존재와 사귀는 것을 하나님이 동경하게 만든다. 따라서 내가 필사자로 승천하는 여행 목적지에 이르고 만물의 중심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 시간과 장소와 경우를 정하는 것은 너의 타고난 한계요. 이는 너의 유한한 인격과 물질적 존재로부터 뗄 수 없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다. 시력이 변변치 않아서 그 앞에 바로 그 계신 앞에까지 데려다 놔도 뭐 눈이 멀어서 못 본다는 뭐, 얘기예요. 어, 예, 시력 제한 때문에 그 막말로 그런 편이 좀 개 눈에는 못만 보인다고. 먹는 것만. 어, 먹을 것만 우리는 찾고 물질적인 것만 예. 찾으니까 볼 수가 없다. 시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 내가 군대에 가서 이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사람의 사람 사람의 바디가 주위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음, 예, 주위의 환경이 변하는 걸 어떻게 감지하는가. 근데 이게 청력이 제일 낮죠. 16Hz에서 한 2만 Hz까지이고 어른이 되면서 이게 청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2,000Hz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요. 2만 16,000이나 2만 Hz에서 그쪽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만 하치까지 못 어, 가네요. 그다음에 그 이상을 넘으면은 주파수는 우리 몸에 항상 부딪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어, 그리고 주파수가 거기를 넘어서 아까 전화 얘기했죠. 무선 전화는 100메가헤르츠 정도 그 근방에 무선 전화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0.3에서 0.7 페타헤르츠라고 있어요. 이게 페타헤르츠가 무슨 소리냐? 이게 메가헤르츠는 무선 전화 대역이고
그다음 메가헤르츠 다음에 뭐야? 기가헤르츠라고 그러나? 기가헤르츠 근데 무선 전화가 요즘에는 기가헤르츠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테라헤르츠 하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으로 쿠킹하는 대역이고 그게 기가헤르츠고 공세개가 더해지면은 메가헤르츠라는 게 공이 6개예요. 100만. 음. 기가헤르츠는 10억이죠. 10억 헤르츠. 그다음에 페타헤르츠는 그 다음 공세개 더한 거예요. 그게 0.3에서 0.7 페타헤르츠가 가시광선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까지가 보라가 0.7이고 빨강은 0.335 이렇게 되는데 고개는 우리 귀가 반응을 못하고 눈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visible light,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도자는 요 가시광선, 이 보라 바로 바깥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과학이 좀 발달되면 아마 보라색을 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울트라바이올렛 그거 UV라고 그러죠. 울트라바이올렛을 감지하는 글라스 감지하는 망원경인지 현미경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종류의 렌즈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0.3 페타헤르츠 바로 안쪽에는 인프라레드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열을 감지해요.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을 지금 쏘았는데 그게 인프라레드 렌즈예요. 적외선 탐지하는 망원경이죠. 그거는 군대에 써요. 그래서 적이 얼마나 밤에 적들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거를 탐지하는 거는 인프라레드 렌즈를 써요. 요거는 군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도 인프라레드예요. 그리고 0.7 페타헤르츠는 넘으면은 자외선이 되는데 그것도 딥 울트라 바이올렛 있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삼성에서 칩 만드는 데 써요. 그것을 네덜란드에 있는 칩 회사가 있죠. ASML이라고. 그 기계 하나에 뭐 100밀리언 달러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네덜란드 회사가 ASML ASML이 뭐의 약자인가?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ithography라고 그래. ASML. 그래서 그것을 삼성에서 지금 불편해가지고 ASML에다가 자꾸 칩 만드는데 꼭 필요한 머신을 1년에 뭐 40개 생산하는데 그걸 몽땅 다 지금 수입해 쓰는데 거기는 타이완에 있는 회사 TSML에 또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중국 TMS에다가 어, 팔면 생산국이 중국에다 팔지 말라. 그런데 독일이 아니지 홀랜드에 있는 그 트레이드 미니스터가 있어요. 네덜란드.
우리가 니네 꼬붕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 한참 뭐 불협화음이 있다가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네덜란드하고 미국하고 만, 어, 어, 협의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안 팔겠다 중국에. 네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은 지금 야 이거 왜 우리가 네덜란드 회사에 목을 메고 앉았느냐? 우리도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했다 그래요. 아, 한개 예. 또 개발했다. 그래서 어, ASML 회사,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ithography,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울트라 적외선 이 바깥쪽이니까 적외선이 아니지 자외선. 이게 중도자가 정확하게 어느 영역에서 하는지 맞지만 하여튼 울트라바이올렛 바깥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바깥. 얼마큼 바깥에 있는지는 몰라요. 아, 예. 아니, 우리 여기 현실 세계에 있지 않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난눈에 안 보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그 홀랜드 회사에서 쓰는 거는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이니까 음. 원자외선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원 몰라는 원은 멀다, 멀리. 원, 바이올렛 껑충 뛰어넘어서 멀리 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딥 울트라바이올렛 그거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딥을 근자외선, 가까운 적외선. 자외선 쪽으로 근적외선은 조금 가까운데 음. 아, 중국은 그거를 쓰는데 그것도 지금 수출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이게 홀랜드가 네덜란드예요. 홀랜드가 네덜란드예요. 이게 홀랜드 했다, 네덜란드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상그러워. 그 사람들도 우리 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원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조그맣고 나라도 조그맣고 있는 땅마저도 물 저기 밑에 내려 해수면 밑에이고 그 홀랜드가 뭘로 제일 유명하죠? 튤립. 튤립이 네덜란드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꽃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꽃이래요. 아, 남의 꽃을 수입에다가 잘 길러가지고 변종시키고 그래서 꽃을 팔아먹으니까 한국 사람만큼 똘똘해요. 뭐, 네덜란드도 네. 네덜란드에서 오드리 헵번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 오드리 헵번까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신 곳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 놔도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의 시력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 아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아주 그냥 얄팍한 그렇군요. 그 주파수 안에서만 겨우 네.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네. 너희들을 데려다 놔도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인지할 수가 없다. 그게 네 잘못이지.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가시 주파수가 아주 얇다.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자를 보내서 교통할 수 있다. 네가 영적으로 잘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면은 예. 예,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생각 조절자를 예. 그래서 그 60년대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예, 그 가수,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한 게 The Sound of Silence. 예. 그런 노래를 한참 불러서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노래 흉내내더라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인형적인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 그런가 노래를 봐요. 좋아하는 그 게. 노래 좋아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게 그거 뭐야 뭐 Planted in My Dreams 뭐 어쩌고 자는 동안에 예, 씨를 뿌리고 간다. 그게 여기 유나시아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 조절자가 씨를 뿌리고 가면 그걸 전하려고 씨를 뿌리고 가면 그 씨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어, 좀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예. 오해할 경우도 있고 가수들이 그 노래 부를 때 청중을 한번 딱 보세요. 굉장히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듣는 그 노래 인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수그러들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독일 버전도 있고 한국 버전도 있는 거죠. 진짜 한국말로 부르는 한국말로 부르는 게 있나? 있겠죠. 뜻을 잘 모르는데 그게 조절자에 관한 노래예요. 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질문 더 있습니까? 오늘 재미있는 정말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예, 재밌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감사합니다. 봐요.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당신 얼굴이 제일 얼룩덜룩하는구나 보니까.